러시아가 강제로 빼앗은 현대차 공장, 수조 원대 최첨단 시설을 단돈 15만 원에 뺏어갔죠. 그런데 지금 그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는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중국산 부품 박스만 쌓여있는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훔칠 수 있어도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는 절대 훔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통쾌한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전쟁이 터지기 전 러시아는 현대차의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출근길부터 영하 40도 시베리아 벌판까지 러시아 도로 위를 달리는 신차 4대 중 한 대가 현대차나 기아였거든요. 특히 러시아 전략 모델로 나온 솔라리스는 그야말로 국민차 대접을 받았어요. 독일 차는 비싸고 일본 차는 추위에 약한데 현대차는 러시아의 혹독한 환경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앞 유리 열선으로 와이퍼 얼어붙는 걸 막고 뒷좌석까지 따뜻한 난방 시스템을 기본 장착했죠. 심지어 비포장 도로를 위해 차체 바닥을 높이고 워셔액 탱크는 4리터짜리 대용량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에 러시아 사람들은 완전히 반했어요. 독일 차 사기엔 돈이 없고 일본 차는 추위에 약한데 한국 차는 튼튼하고 따뜻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솔라리스는 자국 브랜드 라다까지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연간 20만 대 이상을 쏟아냈고 공장 주변은 부품 나르는 트럭들로 북적였어요. 러시아 정부는 현대차를 경제를 살리는 1등 공신이라며 세금 혜택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인들에게 현대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착각을 심어줬습니다. 공장만 뺏으면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겠다는 오만한 생각 말이에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 등을 돌렸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케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철수했어요. 현대차 입장은 좀 달랐을 겁니다. 햄버거 가게는 레시피 들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수조 원 들여서 지은 자동차 공장은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 월급까지 챙겨주며 눈치를 봤는데 러시아 정부가 기다려주질 않았습니다. 푸틴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찍더니 대놓고 협박을 시작했어요. 공장 안 돌릴 거면 내놓고 나가라? 안 그러면 법 바꿔서 강제로 뺏겠다고요. 남의 재산을, 그것도 자기네 나라 경제 살려준 은인 같은 기업의 공장을 공산당식으로 뺏겠다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뺏기느냐 아니면 헐값에라도 넘기는 척하고 명분이라도 챙기느냐. 결국 현대차는 피눈물을 삼키고 2024년 1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지분 100%를 러시아 현지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넘기기로 한 건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는 바로 매각 가격입니다. 연간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최첨단 로봇 수천 개가 춤추는 이 공장이 얼마에 넘어갔는지 아세요? 단돈 하나만 루블, 한화로 약 14만에서 15만 원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기 한번 먹으면 끝날 돈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동차 공장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국가 차원의 강도질이며 자본주의 시장의 신뢰를 짓밟은 폭력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 챙긴 것처럼 의기양양했거든요. 당시 러시아 부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공장을 즉시 재가동할 것이다. 현대차가 두고 간 설비와 기술은 이제 모두 우리 것이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한국 애들이 쓰던 기계 그대로 있고 도면도 책상 위에 있으니까 스위치만 켜면 차가 콸콸 쏟아져 나오겠지라는 단순하고 멍청한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14만 원의 공장을 넘겨주는 치욕적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독소 조항 하나를 몰래 심어뒀거든요. 바로 2년 내 바이백 옵션. 2년 안에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다시 이 가격에 공장을 되사갈 수 있다는 권리였습니다.
러시아는 콧방귀를 뀌었겠죠. 2년 뒤? 웃기지 마. 어차피 너네는 못 돌아와. 우리가 그동안 이 공장으로 돈 벌어서 기술 자립 끝낼 거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14만 원에 산 게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건 거위가 아니라 초침이 돌아가는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의 타이머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도 생겼고 주인도 바뀌었으니 러시아는 신나서 공장 스위치를 켰을 겁니다. 자신만만했겠죠. 그들은 가장 먼저 현대차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현대 로고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급조하게 회사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솔라리스예요.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솔라리스는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을 위해 만든 모델명인데 러시아는 창피함도 모른 채 남의 모델명을 그대로 브랜드 이름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나이키 공장 뺏은 다음 신발의 회사 이름을 에어조던이라고 써서 파는 꼴이죠. 러시아 언론들은 전설의 귀환이라며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이제 한국 눈치 안 보고 우리 기술로 만든다며 환호했습니다. 초반에는 차가 좀 나오는가 싶었어요. 공장 구석구석을 뒤져보니 현대차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부품 재고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걸로 조립놀이하듯 레고 블록 맞추기를 한 겁니다. 약 2,000에서 5,000대 정도 그럴듯한 차가 만들어졌죠. 여기까지는 러시아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봐, 기계 있고 철판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만드냐? 국뽕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파티는 딱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왜냐고요? 재료가 떨어졌거든요.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시죠? 무려 3만 개예요. 그 중에서 나사 하나만 없어도 완성차는 공장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동차의 두뇌인 전자 제어 장치와 생명줄인 에어백 모듈,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ABS 센서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넘겨줄 때 아주 냉정하고 치밀하게 공급망이라는 생명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 숨겨둔 죽음의 버튼이었습니다. 공장 설비는 놔두고 왔지만 그 설비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의 공급은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거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손톱만한 반도체 칩 하나를 자체 생산할 기술이 없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로봇팔이 눈앞에 있어도 명령을 내릴 애가 없으니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일 뿐이었죠. 이때부터 공장 안 풍경은 코미디가 됩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엽기적인 짓을 벌이기 시작해요. 부족한 부품을 메우려고 2차 저차에서 부품을 뜯어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산 저가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규격도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때려 박으니 이른바 프랑켄슈타인 자동차가 탄생했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조립합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이죠. 러시아의 추위를 견디게 해줬던 유명한 열선 시트, 부품 없어서 뺐습니다. 에어백은 터질지 안 터질지 며느리도 몰라요. 껍데기는 2023년형 최신 솔라리스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스펙은 1980년대 차보다 못한 원시시대 차가 튀어나온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어요. 연간 20만 대, 2분마다 한 대씩 차를 쏟아내던 활기찬 공장은 이제 유령의 집이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를 찍어내던 생산 라인은 멈춰섰고 수천 명의 숙련된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 공장 바닥을 쓸거나 잡초를 뽑고 있어요. 현대차가 떠나면서 걸어둔 기술 자물쇠, 그 자물쇠를 풀지 못해 14만 원짜리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황했겠죠. 이게 아닌데 공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제조업은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건 한국 기업과의 신뢰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검은 속내를 가진 새로운 포식자가 노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부품은 없고 공장은 멈췄고 국민들은 차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동쪽의 거대한 형님, 중국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죠. 우리 같은 반미 동맹국끼리 좀 돕고 살자, 부품 좀 달라고요.
러시아는 중국이 흑기사가 되어줄 거라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이라는 사실을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러시아의 SOS는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현대, 기아, 벤츠, BMW가 알아서 다 나가줬잖아요. 심지어 러시아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중국은 웃음을 꾹 참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아주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러시아 자동차 산업이 중국산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은 가격의 배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4만 원의 공장을 뺏었으면 원가가 줄었으니 차값은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터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너네 우리 부품 없으면 차 못 만들잖아 하며 부품 가격을 부르는 게 값으로 올려버렸어요. 전쟁 전 러시아에서 현대 솔라리스 한 대 가격은 약 100만 루블, 한화로 약 1,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월급 좀 모으면 살 수 있는 국민차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한 차, 혹은 중국에서 직수입한 차들은 기본이 250만 루블, 한화로 약 3,8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차값은 2배에서 3배가 뛰었는데 성능은 그대로,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두 번째 충격은 처참한 품질입니다. 러시아가 급한 대로 모스크비치 같은 옛 소련 브랜드를 부활시켰다고 선전한 뉴스 보셨죠? 러시아에 혼을 담았다고 자랑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중국 자크 자동차 모델의 엠블럼 스티커만 갈아 끼운 짝퉁이었습니다. 겉만 러시아 차고 속은 100% 중국산인 거죠. 문제는 이 중국산 부품과 차들이 러시아의 혹한을 견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하 20도만 내려가도 액정 화면이 먹통이 돼서 히터 조작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플라스틱이 얼어서 뚝 부러졌다는 인증샷이 러시아 SNS에 도배되고 있어요. 현대차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깔아놓았던 열선, 특수 도금, 내한성 테스트.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따뜻한 중국 남부지방에서 팔던 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팔아치운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재고떨이, 속된 말로 설거지라고 하죠. 러시아가 중국의 악성 재고 처리장이 돼버린 겁니다. 러시아 운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한 러시아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새로 산 중국차의 문짝을 뜯어보니 안쪽에 벌써 녹이 슬어 있고 배선은 엉망진창 꼬여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절규하더라고요. 우리는 현대차를 그리워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놈들은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았다. 더 비참한 건 이제 되돌릴 방법조차 없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 신차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브랜드가 장악했어요. 과거 현대 기아 공장이었던 곳에서도 이제는 중국 차를 조립하거나 중국 부품을 구걸해서 겨우겨우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던 라다 자동차조차 중국 부품이 없으면 내일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해요. 푸틴 정부는 기술 자립을 외치며 현대차 공장을 뺏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기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더 악독한 중국 종속을 불러들인 꼴이 됐습니다. 기술을 배울 기회도 협상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그저 중국이 가격 올린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불량품 좀 섞어 보낸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완벽한 의뢰 국가. 아니, 하청기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14만 원짜리 도둑질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어요. 자주적 공업국에서 중국의 식민지로 추락하는 것. 현대차 로고를 뜯어내며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보니 얼마나 허망하고 애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러시아는 우주선도 쏘아 올린다는 기초 과학 강국이라면서 고작 자동차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 난리가 난 걸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러시아 자동차 산업을 두고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진단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차들 스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세상에 에어백 없는 차 상상이 가세요? 사고 나면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잠김을 막아주는 ABS, 당연히 빠졌고요. 심지어 환경규제 기준인 유로 등급을 맞출 수가 없어서 1980년대 수준인 유로2 이하 매연 펑펑 뿜는 차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겉모습은 2025년형인데 성능은 우리 아버지가 타던 초기 모델 수준으로 퇴보해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현대차가 기술을 안 알려줘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에요. 자동차라는 게 공장 하나 덜렁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판을 만드는 제철소, 반도체를 만드는 전자회사, 타이어, 유리, 시트, 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차 한 대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현대차가 러시아에 진출했을 때는 현대차만 간 게 아니에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같은 한국의 식구들부터 보쉬, 콘티넨털 같은 글로벌 부품사들까지 현대차를 믿고 러시아에 짐을 풀었던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자동차 마을이 형성됐던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 마을의 촌장격인 현대차를 강제로 쫓아내고 공장을 뺏었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 있던 수백 개의 협력사들도 다 같이 짐을 싸거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어버린 겁니다. 마을인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러시아 정부는 공장만 뺐으면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중요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기업과 기업 사이의 신뢰관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를 이겨내고 국산화를 이뤘다고 큰 소리치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좀비 경제라고 부릅니다. 석유판 돈으로 중국 부품을 사와서 억지로 조립만 하고 있으니 겉으로는 공장이 돌아가는 척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죠. 결국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글로벌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러시아는 14만 원이라는 헐값의 공장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가의 신용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신용을 잃은 시장에 미래는 없어요. 그게 바로 2025년 러시아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러시아는 단돈 14만 원에 수조 원짜리 공장을 꿀꺽 삼키면서 자기들이 서방 세계와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정신승리를 했을 겁니다. 한국 애들 쫓아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 남은 건 무엇인가요? 멈춰버린 로봇팔, 중국어가 적힌 정체불명의 부품 박스들, 그리고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는 짝퉁 자동차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이제는 더 무서운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가격 올려라, 기술 내놔라 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굴로, 아니 공룡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죠. 아까 제가 현대차가 계약서에 2년 뒤 바이백, 즉 되사기 조항을 넣어뒀다고 말씀드렸죠. 러시아 내부에선 내심 이걸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쟁 끝나면 현대차가 아까워서라도 다시 돌아오겠지? 그때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우리 공장도 다시 돌아가겠지 하고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대차는 지금 러시아 없이도 인도, 미국, 유럽에서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며 나란히고 있습니다. 이미 더 넓고 더 믿을 수 있는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뒤통수 친 배신자의 땅으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리스크 투성이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경영자라면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네요. 결국 이번 사건은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남겼습니다. 공장 건물은 강제로 뺏을 수 있고 기계는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공장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신뢰는 절대로 훔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러시아는 13만 원을 주고 공장 열쇠를 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 신용이라는 가장 비싼 자산을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신뢰를 잃은 국가에게 남은 미래는 고립과 도태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원짜리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이자 대한민국 기술을 우습게 본 자들이 감당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현대차가 2년 뒤에 저 공장을 되찾으러 갈까요? 아니면 시원하게 손절하고 러시아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